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일순환 오리엔테이션 먼저 간략히 하고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밑에 진도표를 보시다시피 오늘 1편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군더더기를 최대한 줄이고 또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 항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저것 같은 비중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정녕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박경현 선생님이 이제 학계에서도 이렇게 좀 지위가 있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좀 그런 욕심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앞쪽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실상 출제 측면에서는 조금 약한 게 있겠다, 희박하거나. 그런 부분은 이제 과감하게 넘어갈 테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넘어갔다 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꼭 물어보세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과거에는 제가 그런 말 안 듣기 위해서 막 다 했었는데, 이게 또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 설명하다 보면은 중요한 것보다 오히려 더 오래 시간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양해 바라시고, 양해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마지막에 수습이 먼저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항목 하나하나 주제도 중요하겠으나, 당연히 넓은 시야가 갖춰진다면, 내년 봄이 되면 또 대학 모의고사도 나오는 것이고, 또 여러 선생님들 책에 또 다양한 논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병렬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냥 테마 1, 테마 이런 식으로. 근데 분명히 묶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자신 있는 2차 과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책의 부피에 비해서 이렇게 상하이 카테고리가 묶여지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과목은 왜 그게 좀 희박하냐? 책들마다 이 개론서 기준입니다. 책들마다 그 편제가, 시퀀스가 혹은 재구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책 같은 경우에 그래도 정통 행정학의 체계를 따르시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중간, 제가 축구에서 미드필더라고 하는데 그 정책 파트가 완전히 이렇게 배열이 되어버려가지고 해처 모여가 되어버려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꼭 짚고 넘어갈 게 좀 있네요. 그래서 매핑은 점차 할 부분이고, 제가 강의 계획상으로 여러 가지 매핑을 좀 이렇게 목차 체계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해봐야 시간만 아깝고, 수업 말미 때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개괄적으로 조금씩 할 부분이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 교재 내용 중 이견이 큰 경우, 이 큰 경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데, 뭐랄까, 소수설일까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 그때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디스하려고 이렇게 강의를 한 취지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세 번째, 당의 교재를 잘 소화한 뒤, 이게 논문을 욕심을 부리시는데, 이 책에도 아주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겠죠? 찔끔찔끔 공부하는 것, 정말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뭔가 좀 5번, 최소 5번, 발췌도 포함입니다. 그 정도를 보시면 좋겠는데, 이 책이 그래도 좀 정평 있는 책이기도 하고, 특히 올해 이 행시 기준으로 한다면, 이 책만 잘했어도 60점대를 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었을 정도로, 그렇게 좀 뭐랄까요, 최근 이슈에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더 지역적인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규제, 공기업 민영화, 공기 혹은 공기업 민영화, 재무, 이 가지 중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행시에서. 재무행정은 4년째 안 나왔거든요. 행시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이비서한테 이런 말까지 해버렸어요. 좀 오버스러운데. 이렇게 행정학 시험을 내실 거라면 그냥 빼자, 행정학을 차라리. 좀 오버스러운 표현이었는데, 아니, 재무가 4년째 안 나온다는 것도 너무나 황당합니다. 그래서 그 파트를 가르치시는 선생님 수가 적다 보니까 12분이나 위촉이 되시는데 좀 쪽수에서 밀리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의 말씀은 수업 때 드리기로 하겠고, 그래서 그 중요한 3개 파트 중 하나도 안 나왔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가 이제 나머지 파트를 수업 때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느냐? 아닙니다. 나머지 파트도 이제 기본적으로 다 다뤘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 기출문제 풀에는 올해 기출문제가 일단 하나도 안 담겨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조금씩 들어가겠죠. 오늘 진도상으로 올해 행시 입시 문제가 조금 덜 관련성이 있어서 안 보여드렸을 뿐입니다.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먼저 세 번째 부분에서 올 1차 시험을 보기 전까지, 내년이죠. 1차 시험 보기 전까지 이 책을 발췌독 포함해서 5번을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발췌독을 포함해서 중요한 부분만 툭툭툭 보고 넘어가시라고요. 그 부분은 가능해요. 빨리빨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면 저한테 수업 끝나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보는 것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냥 축자적으로 한 자도 안 빼먹고 이잡듯이 이렇게 보는 공부 정말 비추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그렇게 보면 또 모르겠는데 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보는 것은 정말 반대이고, 그냥 여기는 이걸 말하고자 했다. 이 정도만 딱 캐치하고 넘어가면 될 부분이 많아요. 이 느낌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을 딱 맺는 것, 누구에게 무엇이다 라고 한 줄로 딱 핵심을 한두 줄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많은 나머지 부분을 이해를 해버린 것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이제 행정학이라는 하나의 분과 학문이기 때문에 그 나름의 전문 용어, 이 자곤이랑 있죠. 그 전문 용어를 통해서 쫙 말할 수 있다. 한두 줄이라도. 어느 특정한 3장, 5장 그 분량을. 그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해를 위한 내용이에요. 이해를 위한. 그러면 이제 뒤에 또 다른 데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 보고 시험 관계상 읽어보신 그대로이고, 그 다음 수업 중 쉬는 시간 때도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꼭 너무 이렇게 열을 내서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제 이 목소리가 좀 맛이 가더라고요. 제가 강사 초창기 때 너무 목을 후사시켜가지고 지금은 조금 많이 좋아졌긴 했습니다만 좀 양해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것을 하세요. 당연히 쉬는 시간에도. 근데 끝나고 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업, 그 다음에 질문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5번째입니까? 메모한 뒤 바로 따라가자.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골똘히 생각하시는 것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제가 강사 첫 해에 2008년도, 그때 거의 최연소급을 합격하신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대학노트에 이제 판서하실 때 가장 오른쪽 예백에 자를 딱 그어가지고요. 이 정도 공간을 비워두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사 첫 해기 됐었고. 한 2, 3개월 차이로 최우선을 얻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항상 대학노트 끝에 부분에 공간을 남겨두고 질문거리를 바로 적어주더라고요. 이렇게요. 흐름이 끊겨버리니까. 그걸 생각하다 보면 끊겨버립니다. 강사가 계속 진행하는데. 그 한 학생을 위해서 기다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배경 취지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만 유독 모른다 해가지고 분해하지 마시고 약올래 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일단은 이런 취지인가 보다라고 넘어가시고 적어두세요. 얼른 간략하게. 나중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 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간혹 이제 완벽주의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그걸 도저히 넘어가는 걸 용납을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시간에도 일단 넘어가라.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된다는 말씀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과목이. 그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은 키워드 위주로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식으로 누군가 설명하듯이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파트는 이걸 결국 말하고자 했다. 거기 이제 안 보고 해본 다음에 딱 잠깐 본 다음에는 그런 전문 용어를 넣어서 다시 누구에게 말하듯이 이렇게요. 그 연습을 하세요. 나머지 대부분은 이해를 위한 부연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재라는 것이요. 이 책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친절하긴 해요. 상당히 기본적인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쫙 풀어주신 부분만큼은 시중에 있는 책 중에서는 가장 좋은 책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부분은 이 책을 이제 상하 2권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많은 부분이 좀 빠지겠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너무 여러분들에게 특히 올해 경제학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내일 발표죠? 원래 2차 시험이 9월 1일 발표인데 전날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들 정말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을 듯 싶은데 경제학이 상당한 키를 쥐어가지고 과거에 한 6, 7년 전이었을까요? 그때도 경제고시, 행정고시가 아니라 경제고시라는 말이 한때 돌았었는데 다시 이제 올해 그런 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경제학 아주 고수인 분도 말씀 들어보니까 올해 경제학 1문, 2분에 상당 부분은 문제가 안 풀린다. 분설령 상당 부분이 안 풀려버린다. 이래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부 하나하나 안 풀려버리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경제학에도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면
행정하게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저도 거기에 화답하여 너무 과도한 부담을 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기초에 탄탄한, 그럼 이때 말하는 기초라는 것이 정말 뭐 허접하단 말 아닙니다. 전체에, 그리고 정말 필수적인 것은 알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한 분이 그 강의 저 직전에 뭐 기초가 좀 약한데 이 수업을 들어도 되겠느냐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이런 탄탄함까지는 기대 안 했던 것이고, 최소한 이런 것은 있었구나만 좀 인지가 된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었을 상태인데, 기초가 탄탄하다는 측면은 내년 3순환이 되더라도 제 느낌에 2차 보실 분들의 거의 반 이상이 안 돼 있어요. 기초가 탄탄한 부분은 반 이상이 3분의 1 정도만 돼 있다 할까요? 그 정도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도 마시되,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제 확률이 희박하거나 좀 지역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뭐 하나하나 다 이렇게 같은 비중으로 이렇게 커버하려고 하지 마시라. 시간 아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신문은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는데, 이것도 정 부담스러우시면 강사가 좀 해주는 것으로 좀 가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수업 때도 많은 사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시사적인 게 출제가 된다면 되게 해가 바뀌고, 내년 이제 해가 바뀌고 좀 이슈가 된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 겨울까지는 그냥 좀 행정하게 감을 좀 높이는 취지에 불과할 테니 너무 이렇게 에너지를 쏟지는 마시되, 가능하다면 좀 보시면 좋긴 하겠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대충 이렇게 타이틀만이라도. 근데 일단 제 수업 때만큼은 수업 때 상당부 해줄 테니까 수업 때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되겠구나라는 감을 좀 찾고 수업 끝난 뒤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분 넘기지 마세요. 본다 하더라도 공부할 것도 많아 죽겠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은 무조건 완성하시라. 전반적으로 좀 부실할지언정 꼭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완성된 형태를 띄어야지. 일부를 적다 시간 끝나가지고 제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앞에 힘을 빼시고 좀 덜 적는 있더라도 꼭 나머지 마지막 설문까지 꼭 다 적는 습관을 들이시자. 예. 답안 관련해서는 이제 형체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 샘플 답안이 나갔는데 2020년 최연소 합격했던 분입니다. 이우혁이라는 서울대영재학과 재경 10몇 등을 합격한 분이에요. 최연소인데 정말 이게 최연소 답안이냐 싶을 정도로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방이에요. 모방. 이 정도 쓰면은 이 정도 받겠구나라는 모방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관련 문제와 함께 말씀드릴 테니 오늘 기출문제 세 번째 문제거든요. 그래서 답안 특강 때 쓰였던 답안인데 제가 잘 쓰는 것들을 이렇게 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 때 활용하기 위해서. 역시나죠, 결국. 행정만 잘해서 합격한 시험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이분은 뭐 제가 평소에 질문을 드려보면은 뭐 딱히 약한 과목이 없었습니다. 그럼 행정학과적이 잘해버리면 뭐 게임 오버이죠. 재응직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뺄셈 두 번째 블럭에서 나중에 제출해도 첨삭은 해드리겠다, 당연히. 부탁하지 마세요. 여러분 걸리니까. 그리고 이제 실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도 당연히 메일로 보내면 총평이라도 반드시 해드립니다. 실 동영상까지는. 제가 나중에 들으신 분까지 다 해드린다고 약속은 못 하겠네요. 왜냐면 나중에 막 일정이 밀려버리면 제가 약속을 안 드리면 못 하기 때문에. 세 번째 블럭에 휴강. 그 추석 전날, 연휴 전날 휴강을 할 생각인데 저녁 수업이니까 더더군다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혹시 서울인 분들이나 가까운 분들은 이제 당일날만 갔다 오시면 이날 안 내려가도 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개인 면담을 신청하시면 이때 특히나 해드리겠다, 저녁에. 예. 수업 끝난 뒤에도 가능하고. 예. 간략한 건 수업 끝난 뒤에도 말씀하시고요. 아니면 메일로 보내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편하실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해왔습니다. 인덱스. 책 사자마자 했어요, 이렇게요. 저만의 기호로. 정책은 P, 팔레스니까 P, 막 이런 식으로. 조직은 조, 인사는 인, 재무는 재, 그것도 지읒, 이응, 아무튼 저만의 약칭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편만 했잖아요, 편만요. 편만, 이 편이 7편이던가? 1, 2, 3, 4, 5, 8개? 9개, 아무튼. 9개 편이 있는데, 편 중심으로 하시되, 그 중간에 좀 더 하고 싶으시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편은 해오시라, 이렇게. 인덱스.
유준색 선생님이 정말 인덱스를 강조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스트잇. 나중에 이제 결국 단권화를 하게 된다면 이게 너무 두껍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떼어가지고 붙일 때 편합니다. 포스트잇 강추합니다. 포스트잇.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이 그 정치학 동학, 요즘도 익히나 모르겠는데 일행분들요. 정치학의 동학책을 샘플로 이렇게 좀 제가 그 수업 때 제가 봤던 거예요. 수업 시간에 정치학 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행정학 수업 때. 뭐 당연히 그분 자유니까. 근데 포스트잇이 왕창 붙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그런데요. 딱 게임하듯이 한대요. 접어져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뭐가 있었다? 안 기억나면 펴서 보고 이렇게요. 그래서 포스트잇이 상당히 좋다. 네. 노트 필기는 이제 대충이라도 끄적끄적 하시되 이제 책에다가는 웬만하면 판서는 나중에 하면 좋겠습니다. 노트에다가 대충 끄적끄적 한 다음에 복습할 때 골자만 딱 키워드만 좀 적으시라. 그때도 제가 중요하다 했던 것은 포스트잇에 붙이면 좋겠다. 나중에 떼서 옮기기 편하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로 줄을 치시기보다는 형광펜과 볼펜은 나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연필로 팍팍팍팍 하세요. 동원에 팍팍 치시고 지금은 수업 때는. 그게 좋습니다. 빨리빨리 따라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막 자대고 막 예쁘게 긋다 보면 이제 사고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시험은 5회 보는데 이제 3회차에 지금 금요일 날 첫 시험인데 토요일 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진도에 따라서. 네. 그건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추가 들어가고 좀 짤막짤막합니다. 양만 많아봐야 좀 피곤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의미 있는 부분만 발췌해서 드렸고, 그건 나중에 관련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